아까 우리 판넬에는 없었지만 네. 그 아까는 이제 세금 부분에 대해서 주로 얘기한 거니까 공급 있잖아요. 공급은 두 쪽 다 공급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? 네, 이 뭐 사실 집값이라는 거는 네. 사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팔 물건이 없으면 맞아요.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처럼 옛날에 마스크 사태처럼 네. 마스크가 그렇죠. 별로 없는데 막 난리 마스크 사려는 났었죠. 사람들이 막 수천만 명이니까 너무 비쌌지. 네. 그때 마스크 저 너무 많이 사놔가지고 지금도 굉장히 비싼 마스크 근데 써요. 그때도 마스크가 없으니까 또 백 찾더라. 그 마스크 구해오는 사람이 또 대단한 사람이지. 아 진짜? 야, 너 누구 알아? 뭐 이러면서 그거 구해왔어요. 어디 공장 아는 사람이냐. 그랬겠죠. 예. 그리고 인심 쓰는 척하면서 한 10개, 20개 막 이렇게. 그럼 와 이랬지. 그때는 멋있- 최고의 선물이었죠. 네. 마스크가. 근데 그것도 결국에 이제 공장이 또 증가되고 이제 물량이 늘어나면서 네. 차츰차츰 가격이 안정화가 네. 됐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 현 정부는 마스크를 필요로 하는데 사지 말라고 한 거고요. 수요 자체를 막으려고 한 거죠. 그렇지. 네. 돈을 막 안 빌려주고 네. 하면서. 네. 근데 그런 정책이 아니라 이제는 두 후보 모두 마스크를 많이 만들겠다.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빈집을 공급하면 결국에 사람들이 가격을 올려주는 이유는 집이 부족하니까 대안이 없어서 네. 올려주는 거잖아요. 근데 이제 대안을 많이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. 근데 이것도 디테일은 서로 좀 달라요. 크게 이재명 후보는 국가가 지어서 빌려주겠다. 임대로 간다는 거고요. 윤석열 후보 쪽은 국가도 짓겠지만 우선 민간의 재건축, 재개발을 최대한 많이 풀어가지고 네. 민간의 도움을 얻어서 최대한 공급을 많이 하겠다라고 큰 틀에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. 네, 네. 두 후보 모두 지금 250만 호를 짓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임기 내에 공급한다고 했거든요. 근데 이거는 사실 대선이라서 그냥 좀 우리가 양해를 해줘야 되는 숫자가 아닐까. 그러니까 너무 과한 숫자인 그렇죠. 것 같아요. 네. 서울에 지금 한 400만 가구가 있거든요. 집이 400만 채 정도 있는데 그거에 거의 뭐 70% 정도를 5년 안에 짓겠다? 짓겠다. 그러니까 서울만한 걸 하나 더 짓겠다는 거거든요. 그건 너무 많지 않을까. 근데 뭐 그 디테일을 아까 말씀을 드리면 임대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쪽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재정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. 네. 세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약간 의문을 좀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고 또 반대로 이제 윤석열 후보 쪽은 좀 민간에서 좀 이렇게 규제를 풀고 하면은 또 집값이 한 번 더 들썩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또 하고 있는 것도 있죠. 근데 사람이라는 게 다 저마다 욕심이 있는 거거든요. 네. 그리고 집은 내 재산 1호거든요. 그렇죠. 근데 그걸 평생 빌린다? 그게 사람의 욕심과 임대주택? 예. 그 나는 내 집을 소유하고 싶은 거지. 네. 내 집을 렌트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한 30년 빌려주겠다. 예. 그러면 굳이 뭐 집을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나는 30년간 빌려서 살았는데 모든 국민이 다 그렇게 살면 뭐 재산 차이가 나지 그렇죠. 않겠지만 옆에는 또 네. 사고 팔고 막 시세 차익이 있거든요. 네. 그러면 30년 지났을 때 누구는 집을 샀다가 뭐 몇 억을 벌었는데 나는 네. 30년간 임대료만 내고 만약에 살았다면 그 자산의 격차가 또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있거든요. 아, 그리고 그동안에 이사 가잖아요. 네. 이사 가는데 저쪽 집 가고 싶은데 저 집은 민간주택이에요. 사야 돼. 근데 여기는 또 아니야. 근데 전체가 임대주택이면 괜찮겠지만 그건 또 그런 문제가 있어요. 그러니까. 네. 뭐 하나 얘기하면 뭐 하나 문제가 있고 뭐 이게 사람이 5천만 이상이 살다 보니까 네. 이게 다 그렇게 됩니다. 그리고 또 하나 건물을 지어서 그 공급을 하는 것도 있지만 네. 지어진 건물을 부시고 새로 짓는 게 지금 굉장히 예민한 문제잖아요. 네. 재개발. 재개발 재건축. 그 양 후보 모두 아까 250만 호를 공급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뭐 빈 땅에다가 짓지 않는 한 뭐 어딘가 뭐 남의 땅에다가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. 네네. 근데 사실 이 빈 땅은 사실 많이 없거든요. 네. 특히 수도권 쪽에는 네. 이미 지을 땐 거의 다 지었거든요. 그러니까 뭐 그린벨트 풀어도 얼마 안 되고 결국에 이 250만 호, 그 이 뭐 몇백만 호라는 거는 기존 주택을 부시고 집을 더 많이 짓겠다라는 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. 지금 서울의 이게 용적률이라고 땅 면적 대비 얼마나 건물을 더 많이 지었냐 네. 이런 개념이 있는데 서울은 한 160% 정도 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땅이 100평이면 건물 바닥 면적이 160평 정도 되는 거예요. 네, 네. 그럼 이건 되게 낮은 수준이거든요. 네. 세계적인 도시치고 이렇게 낮은 수준이 없어요. 어.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남산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아파트도 많지만 빌라들도 진짜 맞아요. 많아요. 단독주택도 다 많이 낮지. 있고. 예. 1층, 2층짜리들 3, 4층도 많아요. 근데
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좀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수준인가 지금 집값이. 그래서 대부분 뭐 홍콩 생각해 보시면 뭐 엄청 고층으로 막 지어놨잖아요. 맞아요. 우리도 그 정도로 뭔가 고층으로 또 용적률이라는 걸 좀 풀어서 좀 빽빽하게 좀 불편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좀 빽빽하게 조금 더 고효율화를 해서 집을 많이 만들자라는 게 양 후보가 둘 다 같은 생각입니다. 아 그렇게 해서 그 공급할 수 있는 주택량이 많아지는구나. 그렇죠. 용적률을 높여주겠다. 그러니까 위로 올리겠다는 네, 거거든요. 그러니까 땅 하나에 집이 네. 두 개가 있는 걸 부셔서 네 개를 짓겠다 뭐 이런 개념인데 이재명 후보 쪽은 그렇게 늘어나는 거를 정부가 받아서 임대로 주겠다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공급이 안 된다라는 게 윤석열 후보 측. 그래서 윤석열 후보 쪽은 그냥 민간이 그렇게 개발을 해서 개발 이익이 조금 생길 수는 있지만 그래야지 결국 공급이 되는 거다. 네. 이것까지 임대로 돌리고 하면은 공급 자체가 안 된다라고 보는 쪽이고요. 그러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 시장의 속도를 좀 내겠다 이런 얘기죠. 양 후보 모두 내겠다는 거는 맞는데 네. 그 방식은 또 네. 차이가 또 있는 거예요. 다르다. 많이 다른데. 근데 오세훈 시장은 또 이제 신속 통합 계획이라고 해서 네. 그 기간을 좀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면서 네. 위로 올릴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더 거예요. 높은 층까지. 네, 네, 그 신속 통합 기획도 말 그대로 이게 재건축 재개발이 오늘부터 합시다 해도 한 10년 걸려요. 네. 뭐 인허가 받고 하는 게 뭐 한 굉장히 많더라고요. 5, 6년 걸리거든요. 네, 네. 엄청 복잡해요. 거기서 뭐 싸우기 시작하면 한 20년 걸립니다. 주민들끼리 또 그게 안 돼. 네. 그래서 그런 그래서 그런 그 정부가 소요하는 시간이라도 좀 줄여주자. 네. 그래야 공급이 빨리 되니까라고 해서 말 그대로 신속하게 네. 통합해서 다 따져서 한 번에 해주겠다 뭐 이런 건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그렇게 해서 인허가는 잘 돼도 네. 결국에 집을 부시고 새로 짓는 거는 이 주인들이 그래도 좀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. 네. 조금이라도. 지금보다 나아져요. 조금 더 다르더라. 집도 좋아져야 되지만 뭐 돈도 벌고 싶은 사람들도 네. 있거든요. 네, 네. 근데 현재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아 맞아. 그 어떤 차익의 50%를 세금으로 또 내는 게 있어요. 아 참. 아니 그거는 근데 그거는 진짜 실현 수익도 아닌데 가져가는 그러니까 거예요. 집을 안 팔아도 그 너네가 재건축을 했으니까 뭐 예를 들어 시세가 한 10억 올라갔다고 가정하고 5억을 가져가는 거예요. 너 이걸 웃겨. 그래서 대출 받아서 세금을 내야 돼요. 이거 어떡하지? 뭘 어떻게 지금 제도가 그러니까 그렇게 가긴 가는데 복잡하네. 네. 그것도 난 지금 실현 수익에 대한 세금은 모르겠는데 실현되지도 않은 수익에 대해서 걷어간다는 거야. 그 세금대로 내고 양도세는 또 내셔야 돼요. 그잖아, 그죠? 네,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지금 신속 통합 기획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도 우선 인허가까지는 좀 빨리 받아놓자. 왜냐면 이걸 안 해놓으면 나중에 하려고 해도 또 몇 년이 걸리니까. 거기서 시간 걸리니까. 네, 우선은 해준다고 하는 데까지 가보자라는 거지. 이걸 통해서 진짜 재건축까지 가자라고는 아직 산 넘어 산인 게 많습니다. 그런 문제가 있네요. 세금 또. 같은 게 아직도 많거든요. 네. 아이고 첩첩산중이네, 첩첩산중이야. 네. 그러면 공급이 언제 늘어난다는 거예요?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거나 아니면 지금은 안전진단이라고 해서 건물이 낡아서 부셔질 수준이어야지만 그 재건축 허가를 내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또 안 돼요. 강화됐지, 이게 이것도. 엄청 강화돼서 2018년도 이후로 5단지인가 거의 통과된 데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상 통과를 안 시켜주겠다는 수준으로 올려놨어요. 그러니까 이것도 또 풀어야 되고. 나는 그게 또 웃겨요. 이걸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안전하지 않다는 게 나와야 되는 거야. 너희 아파트는 안전하지 않아. 그러면 환영, 축, 네. 안전하지 않아, 축 이렇게 돼 있어. 안 좋아야지 좋은 거네.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제도가 다 어쨌든 이번 대선 지선을 통해서 네. 바뀌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계신 것 같은데 네. 큰 틀에서는 뭐 그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뭐든 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많이 걸려요. 그러니까. 사실 3기 신도시 여기가 이제 빈 땅에다가 짓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. 3기 신도시가 얼마나 빨리 들어올 것이냐 이게 가장 지금 핵심인 것 같거든요. 근데 여기도 지금 토지 보상이 조금 그렇죠. 문제가 네. 있어가지고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뭐 24년, 뭐 25년에 입주한다라는 게 약간은 딜레이가 되지 않을까. 뭐 그래서 지금 여러모로 지금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. 지금 정책에 대한 얘기 쭉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이것만은 좀 꼭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익남이 생각하면 네. 요거 하나만은.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재건축, 재개발은 적극 권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게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더라고 하더라도
저는 그거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축환영 이렇게 막 해놓는단 말이죠. 여의도 가면 1971년도에 지은 시범 아파트가 있는데 네. 그 시범 아파트가 71년에 지었으니까 아, 그때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국민소득이 300불이었거든요. 네. 300달러. 네. 지금 3만 불이 넘었잖아요. 네. 네네네. 그러니까 100배 이상 잘 살게 된 나라인데 네. 집은 여전히 70년대에서 그렇죠. 살고 계세요. 어. 뭐 음마 아파트 많이 나오는데 예. 거기 가면 뭐 밑에 지금 철근이 막 주저앉고 있거든요. 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을 뭐 네.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하면 비싸지니까 막고 있다라는 거는 좀 국민들의 어떤 삶의 질 이런 거에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. 그래서 그건 그거대로 풀고 별도로 다른 어떤 공급 대책을 좀 펴서 전체적인 안정을 가해야지 어떤 특정인들이 너네는 뭐 개발하지 말고 있어 좀 참아줘라고 하는 거는 그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.